저 하우스 리듬에 어지러운 감정들을 빼 겁먹을 필요는 없어 생각 없이 달려나와 내 손을 마주 잡고 같은 곳을 향해 달려 인생의 타이틀. 네, 무엇인가요? 조용한 진심으로 살았다가 지는 흔들림 속에서도 행복과 안정을 지켜내는 사람. 정치에 대해서는 느끼는 끝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자유, 특별한 열정 같은 단어에 마지막까지 마음 두고 있는 반면 당신은 결국 행복, 안정, 솔직한 공존 책임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언어라기보다 자신과 주변 사람의 삶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은 화려한 정상에 오르는 삶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누군가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삶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특별한 한치보다도 나는 오늘도 나밖에 없다는 경우가 시작됩니다. 그럼 나는 사랑을 버티고 감사로 회복하며 결국 누군가와 함께 걷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진짜 각자에 맞게 나왔다. 당신의 데이터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성취나 성공 관계와 존재의 온도가 마지막까지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행복, 감사, 부드러운 동행 이 다섯 단어는 모두 누군가를 이기거나 앞서기 위한 가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기보다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단순한 객관식이 아닙니다. 부족함과 배신, 따돌림 같은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기보다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행복에 도착하려는 여정처럼 보입니다. 행복을 찾는 여정.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 아니 근데 너무 서러워. 맞긴 해. 나 오늘도 그렇게 했어. 괜찮았네. 이러거든 난 마지막에. 끝에. 확신의 가치, 열망의 가치. 오케이. 2번. 당신 안에 이미 뿌리내린 확신은 행복, 안정, 책임, 신뢰, 공손.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모두를 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보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그림자 반대편에서 선택한 열망은 이렇습니다. 확신, 책임, 강점, 열심, 솔직함.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의 가치는 이미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해. 나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돼. 나는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아. 반면 열망의 가치는 당신의 갈등입니다. 나는 내 선택을 더 믿고 싶다. 내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이고 싶다. 미루지 않고 힘있게 움직이고 싶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고 싶다. 즉 당신이 이미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장 방향을 인정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문주겠습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기현이가 생각나. 그래서 너가 기현이를 맞아. 원하는. 기현이의 그런 추진력이 좋긴 하지. 나는 당신 안에 이미 뿌리내린 확신은 다음 5가지입니다. 사랑, 행복, 믿음, 인내, 감사. 이게 언니가 나랑 다른 거다. 언니는 믿음, 나는 신뢰. 그러네. 비슷한데도 다르잖아. 흥미로운 점은 이 5가치가 모두 선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 신기하다. 그런 게 있으면 나는 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치.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를 향하는 선택이고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붙드는 선택이며 인내는 버티는 선택이고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발견하는 선택입니다. 즉 당신은 원래부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결국 좋은 방향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당신이 가장 열망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쁨, 여유, 충성, 동행, 부드러움. 이 5단어에 현재 당신이 갈망하는 긍정적 환경을 보여줍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동행과 부드러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보다 동행을 골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랑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혼자 버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또한 고정관념의 반대편으로 자유나 혁신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공격적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연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당신은 이미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걸을 사람과 손들릴 공간입니다. 이게 채희한테 반영이 되는 것 같아. 그치? 당신이 마지막까지 남긴 그림자 다음 5가지입니다. 불확실, 묵직인, 약점, 빈둥거린 거짓말. 이 단어는 5단어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당신은 실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묵직임을 싫어합니다. 스스로 부족해 보이는 걸 싫어해서 약점을 민감하게 느끼고 시간 허비와 불편함이 멘트 폭행하고 있어요. 빈둥거림에 죄책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심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강한 거부함을 보입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이것도 모두 도덕성보다 자기 신뢰와 연결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선택한 단어를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불확실, 확신, 무책임, 책임, 약점, 강점, 빈둥거린 열심, 거짓말, 솔직함. 너무 딱 확실하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 과정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어도 괜찮고 쉬는 날 있어도 괜찮고 확신이 없어도 일단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 노래 생각난다. 뉴스. 네? 뉴스 가사가 그러잖아. 길을 바꾸고 오십지겠지. 그런 것들? 뉴스 생각나는 내용인데.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너가 했던 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거 좀 정확하다. 그치? 좀 핵심 때리지? 실수하는 거 나 정말 싫어하고. 그치? 맡은 일 제대로 못하는 거 나도 싫고 남이 그러는 것도 싫고. 그치? 내가 부족해 보이는 거 싫어하니까
더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빈둥거리는 게 죄책감 느끼시고 지금 현재 나 저잖아요. 그래서 내가 쉬어 이러고 있고 근데 너무 시간 소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가 괜찮아 쉬어 지금 언제 쉬어 그래서 언니는 나는 당신의 그림자는 다른 5단어에 담겨있습니다. 우울, 부족, 배신, 따돌림, 고정관념. 이 5단어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믿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처 역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배신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따돌림 역시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부족은 능력 부족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감각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울은 이런 감정들이 오래 쌓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반대 가치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우울, 기쁨, 부족, 여유, 배신, 충성, 따돌림, 동의, 고정관념, 부드러움.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전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더 완벽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하게 숨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 과제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배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오 그렇군.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서로의 삶을 다 알잖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의 그 그림자 과제 나왔을 때 이랬어. 그 4번 3가지 전면 속에나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외로움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정리의 시간입니다. 맞죠? 맞네.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생각들을 정돈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관계 속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봅니다. 조용한 카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방, 햇빛이 들어온 창가 같은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로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셀로그 보면은 너 죄다 카페에 안에 지금 혼자 카페 가 있거나 창가에서 찍거나 하긴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보다 가볍게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무언가 얻고 싶어합니다. 반대로 가장 소진이 될 때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입니다. 일이 밀렸거나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때 당신이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 머릿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흐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까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게 복받쳤으면 좋겠어. 나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의외로 생각이 많습니다. 맞아. 겉으로는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나 관계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에너지가 충전되기보다는 외로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공간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곳보다 따뜻한 조명, 잔잔한 음악,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또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저번에 했던 말이다. 맞아. 당신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만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래서 이 부분 진짜 너무 공감됐어. 후보등하고 있을 때는 당신은 관계에서 분위기 메이크보다는 신뢰 담당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연락이 필요한 순간을 먼저 챙기며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편입니다. 맞아? 왜냐면 친구들 함께 하고 있을 때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날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당신을 떠올릴 때 재밌는 사람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맞는 사람은 솔직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은 당신을 뺏기게 만듭니다. 특히 뒤에서 상담하는 분위기나 서로를 깎아내리는 대화는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웃고 있어도 마음이 뭉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나도. 그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보다 편안한 게 좋고 화려한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좋다. 완벽하네요. 참 완벽하네. 참 커피가 땡기긴 하네. 너도 공감하지 근데? 나? 너도 어느 정도 들어봤자 나한테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정말 나다 라기보다는 안정감을 준다라는 얘기도 농백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고 노래 많이 들었던 말이고 그냥 그거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을 내가 제일 싫어하긴 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하다가도 멀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당신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기보다 분위기를 지켜주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누가 소외되는지 먼저 보고 누가 상처받았는지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재자나 연결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맞는 사람은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입니다. 능력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 예의와 배려가 있는 사람에게 깊이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계산적이거나 사람을 소외화하는 사람에게는 빠르게 마음이 닫힙니다. 특히 뒷말이 많거나 누군가를 습관적으로 배제하는 분위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친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아까 대화할 때도 계속 그랬잖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얘기해서 그래 맞아. 예의 없이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저건 좀 선 넘는데? 이러고 맞아 그랬었어. 당신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스스로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남탓보다 먼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공손함이 핵심같이 남은 사람답게 회복 과정에서도 이해를 충분히 생각합니다. 일 자체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일할 때 스트레스가 크게 올라갑니다. 반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역할이 명확한 조직에서는 높은 안정감과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경쟁 중심 문화보다 책임과 존중이 살아있는 문화에서 훨씬 빛납니다. 직장에서 가장 힘든 상황은
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 당신의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고 싶고 적어도 누군가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 너무나 너인데 이것도? 누군가도 피해준다? 안돼 절대 안돼. 피해주는 거 싫어하죠. 그쵸. 근데 나도 피해를 안 줄 테니까 니도 나도 피해 줬어. 이게 커. 근데 선을 넘어? 새끼. 언니는? 근데 나도 비슷해. 아 그래? 우리 어느 정도 그 결이 있으니까. 이럴 때 당신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특히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업 상황에서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꾸준함입니다. 인내가 핵심 가치에 남아있다는 것은 눈에 띄는 재능보다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존재이 지나치게 심하거나 사람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문화에서는 빨리 지칩니다. 당신의 성과 압박보다 그거 듣자 보자 언니 그 옛날에 오, 집어넣었어. 그치? 어쨌든 그래서 당신은 성과 압박보다 관계적 긴장에 더 큰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신뢰했던 동료가 뒤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잘 맞는 조직은 신뢰와 존중이 있는 문화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래야만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맞는 것 같다. 언니 그 전 직장들을 생각하면 맞네. 당신의 큰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종종 가장 위험한 약점이 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 크게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가 누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기보다 결국 본인이 대신 처리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다. 그 순간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장기적으로 왜 나 항상 남아 힘들지라는 억울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점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만 때때로 부족한 부분만을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당신의 결과보다 부족했던 10%를 더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해도 실망이 표정이나 태도에 드러날 수 있고 상대는 저 사람이 기질이 높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은 쉬는 것에 지직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빈둥거림을 그림자로 선택한 사람들은 종종 휴식까지 생산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시간도 가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순간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근데 맞아.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 당신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관계를 지나치게 책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나았으면 좋겠는 관계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긴 해.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하면 본인 일처럼 걱정하고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의 균형을 혼자 떠맡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잘했으면 관계가 안 깨졌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이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닌 것까지 떠안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한 점은 부족함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스스로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아직 멀었어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장형 인간이지 경쟁형 인간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는 방식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방식이 더 잘 맞습니다. 또 당신은 충성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같은 수준의 진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너무 커지면 상대는 의도치 않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깊이로 관계를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면서까지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자기 희생은 다릅니다.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연습하면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했고 이제는 나를 돌봐도 된다. 맞아. 언니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것도 언니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난 진짜 앵가하면은 안 끊지.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성향이 너무 반대인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 언니는 그래도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한 번 아니야 싶으면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엔 우리의 약점인 거네. 약점이자 주의의 알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건네는 말. 당신의 데이터 내용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당신이 참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이기고 싶어 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조금 다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보다 단단하지만 누구보다 더 자신에게 엄격하기도 합니다. 엄마 인기형 같아.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책임을 다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날에도 확신이 없는 날에도 잠시 멈춰있는 날에도 당신의 여전히 당신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남긴 가치들을 보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오래 남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귀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조금 더 자신을 믿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이제는 그 신뢰를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건네줄 차례입니다. 야 진짜 뉴스 BGM을 깔아라 진짜로. 왜? 아 너무 그냥 뉴스야 지금. 그래? 감성 완전 뉴스야. 나 지금 계속 그 말밖에 생각 안 나 머릿속에. 왜 그럴까? 그러니까 뒤에도 그 노래 가사에 똑같은데 해도 아침부터 되게 가깝고 섬세했고 똘끼고 그런 애들이 좀더 아늑할 만큼 한데 그런 애들 거기서 벗어나서 좀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 너 쉬어도 되고 너 진수히 잘했고 그 과거에 매이지 말라 좀 이런 거잖아. 그 다독이는 말들 너한테 딱 필요한 말들.
실망도 크고 때로는 외로움도 크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끝까지 사랑을 안겼고 끝까지 감사를 안겼고 마지막에는 부드러움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부드러움을 선택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스스로에게도 당신이 남에게 주는 그 온도를 허락해주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동의는 언젠가 더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ISFJ 쪽에 가까워. 가장 강하게 보이는 특징은 감정 판단 F랑 J 하고 나는 왜 내가 T 쪽으로 가깝다고 생각했던 게 뭘 하나하나 꼬집어서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바른 사람인가를 보는 거래. 사람으로서 바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T로 보이는데 감정력 쪽에 가깝다. 오, 신기하다. 이게 J랑 같이 있으면 그게 더 T로 보이나 보다. 그런가 봐. 근데 항상 ISFJ인 사람들이 T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더라고. 그리고 너도 원래 ISFJ에서 넘어간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1순위 ISFJ, 2순위 INFJ, 3순위 ESFJ. 바르게 살고 싶다, 신뢰받고 싶다, 안정감을 주고 싶다. 이거 자체가 ISFJ 같아. I와 E는 혼합. 그래서 동행을 강하게 원하고 따돌림을 매우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은 느낌은 아니야. 오히려 깊은 관계 몇 개를 원하는 모습. 그래서 I 쪽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J와 P도 반반. 인내, 믿음, 감사는 J 느낌. 반면에 부드러움, 이해, 창의성, 여유는 P 느낌. 가치관만 보면 INFJ와 INFP 사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 몇 개 나오긴 했네.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건 INFP인데 6대4 정도의 비율이라서 INFP INFJ이긴 하네. 의외였던 부분은 최종 가치에 신뢰 대신 솔직함이 들어온 부분이다. 원래 핵심 가치 5개는 신뢰가 있었는데 마지막 선택에는 솔직함이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남에게 신뢰받고 싶다라는 걸 넘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살고 싶다라는 걸로 읽혔대. 아까 그 데이터에서도 그랬잖아.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나오잖아. 같은 맥락이네. 그런가 봐. 있는 그대로 괜찮아. 난 괜찮아. 더 괜찮아. 그래. 고맙다. 잘했다. 고생했다 GPT야. 자자. Suspicious, give me that feeling, yeah. Doing all the things I've never done. You got me super still.